자, 저 증시 라이브 대본 없이 간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3,000원 넘겼고 코스닥이 문제네. 코스닥 800은 그래도 오늘 같이 넘길 줄 알았는데 800은 못 넘기고 못 넘긴 김에 그럼 차라리 코스닥은 1,000 부르는 게 값이지 이제. 코스닥 1,000 다음 주에는 보겠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속도가 느릴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판도는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고 있죠. 뭐 물론 오늘 움직이는 이슈에 따라서 화장품에서는 과거 화장품 이 수익률 기준으로 대장주로 꼽혔던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움직이는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의 뭐 개별 종목군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뭐 중요한 건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지수 인덱스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알테오제니라든지 그 상위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바이오 쪽이 주춤거리고 좀 많은가요? 그렇죠. 바이오 쪽이 많이 있고 2차 전지 쪽이 있는데 2차 전지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반응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반응이라서 아직은 좀 더 회복력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대형 바이오 쪽도 최근에 계속 뭐 신고가를 넘기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는 정도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중형주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정부의 정책 방향성도 지금 뭐 중소형주까지 큰 매기가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뭐 증시 자금 측면이라든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결국에는 낙수 효과나 뭐 순차적인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오늘 중요한 또 키워드가 등장했잖아요. 제조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코스닥은 소재 장비 쪽도 꽤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근데 국내 이제 제조업에서 해외, 특히 미국이 이제 인쇼어링 공장을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이게 공장 짓는다고 단박에 지을 것도 못 되지만 그 공정이 자동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AI가 사람 인력이 없으니까 오늘도 로봇도 휴머노이드 얘기가 있지만 공정을 보려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불량률을 떨어뜨리는 수율. 우리 이제 좀 이따 뭐 삼성, SK 하이닉스 수율 얘기도 하겠지만 한국이 좀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해. 그죠? 어떻게 그 손재주가 좋은지 잘 만들고 뭐 온도, 습도, 진동, 뭐 먼지 이런 것도 다 잡아내잖아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달라. 미국 빅테크들이 공장 지어줄게. 공짜로.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의 소재나 부품 장비 이런 쪽도 결국에는 앞에 컨보이가 쭉 끌고 나가면은 쭉쭉 딸려갈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좋게 보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먼저 대형주가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낙수 효과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품 소재 장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데 삼성전자 설비투자. 네, 뭐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뭐 호재성 재료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호재성 재료라기보단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정도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뭐 휴대폰 안 팔리고 있고 성장 없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판매량이 급감할 가능성도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여기도 시장이 재편돼서 추가적으로 뭐 대형 공룡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뭐 점유율 나눠 먹는 시장이라는 건데 나오는 지금 신제품 시기도 다 다르고 이미 한쪽 시장으로 가버린 사람이 반대쪽 시장으로 오는 건 거의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구글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이 애플로 오긴 힘들고 애플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더욱 이제 구글 쪽으로 넘어오기가 힘드니까 그런 과정을 본다면 지금 현재 휴대폰도 더 나빠질 게 별로 없고 가전이 이제 뭐 관세 때문에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가전을 안 쓸 것인가? 네.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현지 생산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급망 측면에서 변화하는 과정들이 반영된다면 뭐 그것도 제가 보기엔 크게 악재는 아니고 반도체가 그동안 최대 문제였는데 지금 HBM도 여러 군데와 계약 맺으면서 엔비디아 못 들어갔지만 다른 쪽과 계속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평택이 이제 P4, P5 라인까지 간다고 했는데 P4 라인이 그동안 놀고 있었잖아요. 원래 비메모리를 위한 시설이었는데 비메모리 망가지면서 디램으로 바꿨다가
디램도 망가지니까 디램 쪽도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번에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투자는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네. 공장 채워서 지금 1C 라인, 그러니까 1C 라인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가능성, 6세대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뉴스의 댓글을 봤더니 바로 이제 그 얘기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더라고요. 1A, 1B도 못했는데 1C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른 얘기죠. 네. 1A, 1B도 뭐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하이닉스 대비 떨어졌고 HBM에서는 완전히 이제 퀄테스트에서 떨어졌으니까 안 된 것이고 근데 1C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워낙 떨어졌던 걸 판을 다 갈아엎고 새로 한 거 아닙니까? 새로 한 걸 지금 넓혀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새로 한 걸 만약에 퀄이 안 나오는데 이걸 시설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퀄테스트 통과도 안 되고 만들 이유도 없는 걸 평택 피퍼라인에 시설 투자를 하면서 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삼성전자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더 나빠질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주 레코드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지금 뭐 비메모리 쪽도 그렇고 메모리 쪽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얘기 핵심은 그러다 보니까 피포라인의 장비와 소재가 들어가겠네 라는 얘기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결국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쭉 앞에 뭐 맞는 얘기죠. 근데 1A, 1B는 이제 결국은 회선 폭이고 나노 단위를 얘기하는데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뭐 자기들이 쓰는 용어들이 저기 있으니까 딱 정해져 있는 사전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들의 어떤 용어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14나노에서 점점 10나노 초반으로 떨어지는 뭐 나중에 결국은 메모리도 다시 이제 한 자리로 가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10나노 초반대로 가는 그 라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SK하이닉스보다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A, 1B도 뭐 품질이 별로였고 1C는 아예 개발조차 못했던 것인데 하이닉스는 작년 10월에 이미 개발을 끝내놓은 상황인데 하이닉스의 문제는 일단 돈이 별로 없고 네. 하이닉스에 남아도는 돈을 여기저기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별로 시설 투자를 빠르게 못하면서 당장 또 엔비디아 물량 채워주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기술은 있는데 설비 투자가 안 돼서 못 만들고 네. 삼성전자는 기술이 떨어졌는데 돈은 남아도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만드는 시기라 그래서 여러 번 이 자리에 와서 또 강조드렸지만 HBM4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HBM3E까지는 완벽한 압도적인 하이닉스의 승리였지만 HBM4는 개발은 끝냈는데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못한 하이닉스와 양산을 조금 스케줄을 빨리 가져가고 있는 삼성전자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가져가려고 하는 모델과 일본과 네덜란드를 다 끌어당기면서 글로벌 탑티어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삼성 중 누가 이길 것인지 이것도 조금 지켜볼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논점은 일로 가면은 이제 너무 이게 확장인데 아까 이제 수율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수율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하이죠. 네, 그렇죠. 올라있죠. 거의 다 뭐 8, 90% 이상의 수율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삼성전자는 근데 이 1B, 1A에서의 수율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1C는 뭐 아예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하고 뒤집어 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수율 문제에 있어서는 디램보다는 아무래도 HBM하고 비메모리 쪽에서 압도적으로 떨어진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3나노, 4나노도 수율 안 잡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메모리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 네. 1C는 수율보다는 설계 문제가 좀 더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나사가 좀 느슨해졌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다시 조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 해외에서 우리를 보는 입장에선 제조업에 대한 조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제품을 만재하고 물론 중간재가 됐던 그 제품을 얼마나 팔아 뭐 그래 그게 기업의 이익이고 그게 주가의 반영이다라면은 이제는 제조하는 공정 자체의 가치도 수율이라는 측면에서 해외에서 들여다보는 거 뭐 이런 거죠. 뭐 음식점 치면은 냉면이 뭐 얼마다 하는데 냉면을 만드는 레시피가 또 사실은 더 비싸잖아요. 물론 이게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조금 많은 색깔들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짜릿한 느낌도 있는데 오늘 본질은 그건 아니고 일단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아무래도 해야죠.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피포 라인을 그동안 돌릴 평택에.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그 P4, P5 뭐 계속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돌릴 이유가 없었던 건 만들 게 없는데 돌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반도체 공장은 돌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P4는 놀고 있던 땅에 뭐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 만났을 때도 투자하겠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마침 6세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 여기가 이제 공장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원 씨는 아시는 것처럼 더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미세 공정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삼성향 소재 장비 기업들에게 좀 더 긍정적 요인이 돌아갈 수 있겠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결론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그러면 소재가 가장 빠른데 그 삼성 소재 이제 3대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해외 기업 빼고 국내 3대장이 있는데 주가는 이제 한솔케미칼이 가장 빨라 보이고 원익 QNC나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군들도 결국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공장의 추가적인 설비 라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뭐 소재도 추가적으로 더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뭐 소재 3대장 종목군들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미세화 공정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 해외 장비들이 있지만 국내 장비 쪽에서는 뭐 PR 스트립보다는 베베레치 같은 장비를 만드는 PSK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공정에서 네. 뭐 물론 패키징도 중요하지만 전공정도 이제 같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오 테크닉스처럼 뭐 전후 공정에서 모두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삼성향 종목 중에서 그동안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했고 삼성전자 피포라인의 확대가 나타날 때 좀 수혜를 받아볼 만한 기업들 원익그룹과 더불어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딱 맞추시기 위해서 기업으로 그냥 바로 가주셨네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뭐 기업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조금 더. 근데 PSK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R 스트립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포토레이스트 그 유막 이렇게 뜯어내는 거.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제거하는 세정 거죠. 장비, 네. 이제 건식 세정이냐, 이제 스픽 세정이냐 정도의 차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베베레츠라는 장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반도체 판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결국 화학 물질로 입히는 거잖아요. 그거 네. 계속 깎고 씻고 해가지고 회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 끝단에 남는 엣지단이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베베레치라고 하는 게 그 엣지단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미국하고 TSMC하고 중국 쪽으로 좀 수출이 됐었는데 뭐 삼성은 못하니까 워낙 뭐 스스로 이제 헛발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장비 매출이 별로 없었을 텐데 나름 이제 신규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 삼성전자의 피포라인은 이런 것들을 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베베레치와 관련된 것은 뭐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뭐 램리서치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램리서치와 그 특허 경쟁 이런 것들도 이제 소송전에서 나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PSK가 장비 측면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증시 라이브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